인공지능, AI, 다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대체 이게 뭘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AI라고 하면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AI의 뇌를 실제로 만드는 바로 그 물리적인 부품 말이죠. 네, 바로 이 AI를 돌리기 위한 초고속 메모리, 이 메모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기술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SK하이닉스의 2025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심장부로 들어갔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AI가 가진 엄청난 갈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메모리 설계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결정적인 기술 혁신, HBM은 뭔지, 또 지금 어떻게 최대치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생성형 AI 모델 있잖아요. 이게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책 수백만 권을 동시에 쫙 펼쳐놓고 읽는 거랑 비슷해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한 이유죠. 실제로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메모리 수요 강세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요. 한마디로 AI 붐이 자기네 제품 수요를 그냥 폭발시킨 원동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수요를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SK하이닉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디지털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온 바로 그 한국의 대표 기술 기업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1983년에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역사가 꽤 길어요. 그런데 바로 최근 몇 년간의 눈부신 기술 혁신 덕분에 지금 이 AI 시대에 완전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크게 두 가지 메모리를 만들어요. 하나는 D램인데 이건 컴퓨터의 작업대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초고속 단기 기억 장치죠. 다른 하나는 낸드 플래시. 이건 파일 캐비넷처럼 사진이나 문서 같은 데이터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이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메모리로는 AI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절실했던 거죠. 그 해결책이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데이터가 꽉 막히던 AI의 숨통을 확 틔워준 셈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기존에는 메모리 칩을 그냥 바닥에 넓게 펼쳐놓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HBM은요, 칩을 위로 마치 아파트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칩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훨씬 넓고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가 쪼만 1차선에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업계 최초로 이 HBM3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선점해버렸어요. 보고서에서도 지금 회사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이 HBM 수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기술력이 HBM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새로운 그래픽 D램은 이전보다 전력 효율을 무려 47%나 개선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좋아진 거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술로 앞서간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로 그 성공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거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AI 열풍 덕분에 매출이 1년 만에 2배가 넘게 뛰었어요. 32조 원대에서 66조 원대로.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렇게 주문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공장 가동률이 평균 100%였대요. 100%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풀 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 돈의 7.5%, 그러니까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돈을 다시 연구 개발, R&D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의 1등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1등 자리까지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SK 하이닉스는 이 엄청난 성장세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계획일까요? 보고서에서 그 미래 전략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R&D 조직을 보면요. 키워드는 집중과 속도인 것 같아요. 기초기술부터 마지막 패키징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 연구소를 뒀는데 이 모든 조직이 CEO에게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의사결정 단계를 확 줄여서 다음 세대 기술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혁신 파이프라인을 아주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야가 기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목표도 세웠고 또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겠다는 약속도 했죠.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AI가 우리 삶을 더 깊숙이 파고들 텐데 과연 미래 시대의 열쇠를 쥔 건 누구일까요? AI라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AI가 실제로 숨쉬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물리적인 두뇌를 만드는 건축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